여의도 포커스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조금 큰 그림에서 심도 깊은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시장에 대해서 여쭤볼 게 참 너무나 많은데 오늘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또 유가증권 시장 쪽으로 반등이 크게 나오긴 하는데 코스닥은 또 아쉽고요. 어제 이제 8월에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 나왔잖아요. 네. 수출 정말 너무나 좋다라는 거 한번 확인을 했고 얼마 전에 또 2분기 성장률도 잘 나왔다라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지표들도 잘 나오고 경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막상 시장은 그래도 오늘은 조금 올립니다만 6월, 7월에 빠졌던 걸 완전히 되돌리긴 좀 많이 먼 것 같거든요. 이게 실물 지표와 지수가 조금 차이가 있다. 이거는 어디서 또 괴리를 봐야 될까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7월 한 달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예. 이제 특히 코스피 중심으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은 거의 다 뭐 고점 대비로 따지면 6월 21일 기준으로는 뭐 40% 가까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되게 좀 뭐랄까요? 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따로 노는 거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꼭 거꾸로 지금 연초유로 놓고 보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여전히 전 세계 1등 수익률을 달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7월 한 달간 지금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7월 한 달에 지수 수익률인데 대표 지수 우리는 코스피 대만은 뭐 가권 뭐 이런 건데 보시면 우리나라가 한 18% 7월 한 달 대만은 한 8% 일본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국, 대만, 일본이 연초유로 보면은 1, 2, 3등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확실히 많이 오른 만큼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순서대로 지금 7월 한 달간 조정이 컸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번에 조정받아서 56%지 원래는 저때 피크로 하면 100%가 넘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정폭이 좀 더 크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지금 역대급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빠른,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1,000억 달러 넘는 무역 수지를 달성하면서 상당히 뭐랄까요, 이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하반기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걱정했던 게 6월 말까지 또 걱정했던 게 환율이었습니다. 그때 원화 환율이 달러당 1,500원 중반대까지 가고 1,600원 이상 간다 막 이런 분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지금 하향 안정화되기 시작한 것이 원화입니다. 원화는 지금 1,400원 초반대, 잘하면 1,300원 앞에 숫자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순차적으로 지금 우리 실물 경기를 주식시장이 이제 반영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이 실물 지표와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는 부분에 이 괴리를 한번 여쭤봤는데 그래도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졌고, 네, 아직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환율도 안정적으로 좀 하향을 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뭔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난 반등을 빠르게 못하는 게 지표도 너무 좋고 지금 다 좋은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간밤에도 그랬고요. 이제 미국과 이란 상황이 아직은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중동의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유가 상승이잖아요. WTI 간밤에도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유가 급등하면은 결국 물가 오르고 금리 인상하고 이렇게 또 오르면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걸 많이 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호르무즈 좀 지긋지긋합니다. 이제는 이게 뭐 좀 괜찮아질만 하면 또 나오고 또 이번에도 이란에서 좀 강경 대응이 나오면서 또 한 번 걱정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그 결론이고 가장 큰 이유는 유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피크가 한 120달러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 올랐다고 해도 지금 이제 80달러 초중반, 한때는 지금 70달러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상황 자체는 이제 호르무즈발 유가의 급등락 가능성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걱정은 사실은 이제 원유를 갖고 오면 원유를 바로 우리 자동차에다 넣으면은 자동차 서버리죠. 그렇죠. 이게 정제해갖고 휘발유로 가든 경유로 만들든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도 고민이 유가는 내려왔는데 이 정제유 가격이 안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정제를 할 시설 자체가 워낙 투자들을 안 해갖고 노후화돼서 생산이 좀 적고 원래 이걸 다 이게 일종의 좀 뭐랄까 더티 상당히 좀 지저분하고 이렇게 공해를 유발하니까 선진국들이 이걸 다 안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걸 어디에서 주로 갖고 왔느냐? 뭐 미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일부 했지만 저 유럽은 중동에서 갖고 오거나 러시아에서 갖고 왔죠. 근데 러시아, 중동 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을 못 하다 보니까 유럽도 문제고 또 그렇게 유럽이 부족하니까 미국이 수출하다가 미국도 오르고 이런 전반적인 부담이 이제 같이 있어서 우리 엔드 유저들 입장, 최종 고객단에서의 정제 유가가 하락이 생각보다 빠르지 못한 게 좀 부담스러운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것이 그러면 혹시라도 이것이 또다시 3월 달 같은 걱정이 될 만큼의 뭔가 악화가 될 거냐? 결론적으로는 그건 아니다. 이유는 트럼프는 이미 빠져나올 결심을 이미 했고 그것을 최대한 잘 이쁘게 포장해서 나오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이란이 근데 그걸 눈치채고 좀 더 좀 세게 나고 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는 핵 협상 없이도 지금 이번에 협상할 수 있다라고 지금 트럼프 쪽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해결은 안 됐으나 해결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트럼프가 어떤 형태로든 아마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중간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개월도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지금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호르무즈 걱정은 되지만 이걸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적고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미국의 장기금리다. 지난주에도 제가 와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기금리는 어떻게 좀 조절이 된다 하더라도 장기금리가 지금 10년물이 다시 4.7 근방까지 왔고 지금 30년물이 5.3 근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통상적으로 10년물이 5%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금방까지 와 있는 거, 이 결국은 미국의 약발, 일본의 약발, 무슨 말이냐면 미일 공조해 갖고 엔화 강세로 돌려서 일본이 국채 못 팔게 해 갖고 장기금리 낮추겠다라는 그것이 생각보다 잘 안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엔화가 155엔까지 떨어졌다가 슬금슬금해서 오늘 거의 160엔 근처까지 와 있어요. 지금 불과 2주 사이에. 그래서 그 얘기인즉슨 장기금리가 잘 안 잡힌다는 얘기고 지금 차트에도 나왔지만 지금 30년물 금리가 다시 지금 계속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호르무즈가 아니라 미국의 장기물, 채권 시장이 미국과 일본에 대한 그 정책 공조의 그 효율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3월 같은 그런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는 일은 다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우리를 계속 또 불편하게 하는 이 미국 장기채의 그 레벨단이 높아지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도 드린 질문이 환율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안정화를 보이고 있고 1,300원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도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 번 환율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똑같이 계속 우리는 환율은 말씀 주셨던 1,300원대를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지금 그 소위 그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탈 무역 수지를 포함한 경상 수지가 역대급이거든요. 혹시 그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신다면 지금 최근 2017년부터 지난 10년 사이에 월 단위로 보면 레벨이 완전히 달라졌죠. 올해 와서. 이래서 지금 1,000억 달러가 넘어가는 지금 상반기 무역 수지를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데 원화가 약세를 간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면 당연히 원하는 그 나라는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벌어내는데 달러 대비 그 나라 통화가 약세를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달러가 넘쳐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좀 과했다라는 걸 봐서 그때 제가 7월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7월부터 외환시장 24시간 개방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는 조금 더 소위 웩도덕했던
역외 선물한 거래 시장, 결국은 투기 세력이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이들의 힘이 빠질 거다. 왜냐하면 소위 본진이 24시간 돌아가기 시작하면 소위 본진이 없는, 호랑이 없는 데서 여우가 왕노를 했다면 예. 이제 호랑이가 24시간을 다 지키고 있으면 여우는 어딘가 숨어들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측면이 7월 달에 한번 나타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생각보다 빨리 지금 이 1,400원 초반까지 내려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SK 하이닉스의 ADR 자금. 이게 소위 우리가 일종의 유상증자를 한 거죠. 예. 그 자금이 40조 원이 넘는데 그 돈이 바로 들어오진 않지만 대기 자금으로 언제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투기 세력이 장난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시장을 빠르게 하향, 소위 우리 펀더멘탈, 우리 기초 고유 체력에 걸맞는 수준으로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고요. 결국은 이것 자체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은 좀 재미없어서 그렇지만 조금 이제 나아지려고 하고 있고, 플러스에서 우리가 해외여행 이제 지금 휴가 시즌이지 않습니까? 예. 해외여행 가서도 조금 마음 편하게 돈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도 예. 다행이고, 이 방향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좀 지금부터는 이제 내년도나 이 연휴 잘 계산하셔갖고 해외여행 계획도 한번 세워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또 환율이 이제 7월 이후에 급격하게 안정화를 보일 것이다라고 또 계속 그런 뷰를 주셨던 분인데요. 역시 지금 환율 잘 안정화 가지고 있고 이제 1,300원대까지 조금 바라봐도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송재규 대표님 너무나 항상 좋은 비유와 함께 시장을 또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이제 환율 이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흐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거의 한 달 내내 샀다가 갑자기 뭐 몇 조를 다 팔아버리고 이런 흐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몇 달 지났습니다만 이제 국민연금 리밸런싱 이야기도 상반기 끝나가면서 조금 우려를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을 좀 누가 움직인다고 보시고 계세요? 결론은 외국인이죠. 이제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작년과 올해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쥐락펴락 예.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최대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유자금, 그러니까 주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우리 일반적인 이제 유유자금 대비 시가총액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져갖고 이게 시가총액 대비로 놓고 보면은 우리 유유자금이 이제 소위 절대 금액은 안 줄고 늘고 있는데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질 때 개인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버퍼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것 네. 자체가 지금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 확실히 시가총액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6월 한 중순경까지 놓고 보면 거의 반절 수준. 예를 들면 현금성 자산 대비해서 시가총액 보면 현금성 자산이 120%에서 한 60%대까지 내려왔고 우리나라 M2 광의 통화량 대비로 놓고 봐도 주식 시가총액 자체가 한 70%, 원래 한 150%였는데 이게 내려왔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주가 빠질 때 이것을 받칠 수 있는 힘이 약화됐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는 국민연금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팔아야 됐는데 이게 자체가 내려오는 바람에 더 이상 기계적으로 리밸런싱 할 필요는 없어졌다라는 것이 다행이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양쪽이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사이에 기계적으로 팔아왔던 외국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소위 롱온리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은 되게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헤지펀드들, 그러니까 단타를 위주로 하는 레버리지로 투자를 많이 하는 헤지펀드들은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뭐랄까요 주도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변동성을 넓히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외국인들의 흐름에 좀 더 집중해야지 지수나 특정 분야, 특정 종목의 움직임에 영향력이 더 커져 있는 외국인들의 흐름에 좀 더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이게 참 코스피 코스닥 같이 잘 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오늘은 코스피만 너무나 많이 오르고 코스닥은 또 떨어지는 흐름.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또 쏠려 있고 8월 뭐 초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굉장히 또 약진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게 코스닥이 그래도 또 660선인가요? 저점 찍고 지금 800선 중반까지는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스닥으로 조금 옮겨가는 자금들이 이런 흐름이 보여질 때 이게 코스피에 조금 오늘을 제외하고 본다면 코스피의 흐름들이 완전히 또 옮겨졌다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뭐 전반적으로 또 반등을 주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반도체 혼자 나올러 가는 시장은 끝났다. 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근데 저는 이거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순환매 장세가 좀 확실히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미국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들 바뀐 가장 큰 이유가 거기도 IT 기술주 위주로 가다가 최근 들어선 다른 분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지수의 레벨이 올라가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차트가 좀 열려 있지만 지금 그 코스피 200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시총가중 이건 이제 삼전 닉스가 절반이 넘는 거죠. 이게 6월 21일 고점 대비 지금 움직임인데 코스피 동일 가중하고 비교가 엄청나게 차이 나 있죠. 코스피 시총 가중은 반도체 주종받으면서 급락을 했고요. 반면에 동일 가중은 보시면 덜 빠지고 올라갈 때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n분의 1, 동일 가중은 n빵을 한 거기 때문에 반도체가 못 올라가도 나머지들이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덜 빠지고 더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 순환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징표고요. 예. 두 번째로 코스닥이 제일 억울합니다. 이전에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질 땐 같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용수철처럼 V자 반등, 지수적 반등이 상당히 강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난 한 주만 놓고 봐도 확실히 코스닥 150이 13%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안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그렇지만 우리 실적이 괜찮은 소위 반도체나 AI 관련된 중소형주들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 저 바이오 쪽이에요. 예. 근데 바이오 쪽은 이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는 계속적으로 뻗어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퍼주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PR이 높은 종목들은 고금리 환경하에서는 상대적으로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술적 반등 이후의 흐름 자체는 실적 장세로 갈 텐데 최근에 대표적인 게 앞서 언급 주셨던 화장품주들 예. 이런 것들이 5월 고점 찍고 상당히 고생하다가 드디어 지금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랠리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는 반도체만 보다가 이제는 다른 분야에서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부진했던 분야들을 재발견하는 그런 하반기 장세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건전한 조정과 건전한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같이 이제 순환매 장세, 반도체 집중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온기가 펼치는 장세가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시장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또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까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렸는데 그 동전주 이제 상장 폐지 오늘도 이제 디데이가 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의 또 지금 시장에 이슈가 있는데 뭐 주주 환원도 문제가 좀 너무 적다라는 평가도 있었고 가장 또 문제가 많이 됐던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장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조금 줄이려면은 어떤 게 개선돼야 된다라고 보세요? 제가 뭐 지난주도 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 이번에 7월 달 이제 세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형편없어요. 예. 시장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 화나게 만든 이거 꼭 1년 전에 소위 배당 분리과세 논란 기억나시죠? 예, 그때 한번 예,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부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렇게 약하게 내갖고 마지막에 두들겨 맞고 제대로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75%가 1배 미만이에요, PBR. 이걸 정상화시키는 것만으로 전반적인 주가가 다 올라갑니다. 예. 특히 우리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 전화번호 다 챙겨보셔갖고 문자도 넣고 전화도 하십시오. 그래갖고 이거 잘 챙겨라. 이것만 그렇게 하면은 이게 결국 국회에서 제대로 완성이 되거든요. 예. 11월까지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일만 하면 우리 상법 개정안 바뀌면서 주가 랠리 펼쳤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소형주에는 이것이 더 큰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것은 참여해서 그래서 우리 주가의 레벨을 코스피 디스카운트를 한국 디스카운트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도 투자자분들이라면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 포커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